자, 오늘은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예제인데요. 지금 AAA 회사가 고정금리로 자금 조달하면 4% 이자를 줘야 되고, 변동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면 리버 플러스 0.3. 트리플 B 회사는 고정금리로는 5.2, 변동금리로 하면 리버 플러스 1%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이고,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뭐 위험금리 뭐죠?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AAA 회사는 플로팅 변동금리로 자금 조달하는 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트리플 B는 고정금리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AAA가 어떻습니까? AAA가 고정금리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Comparative Advantage Argument예요. 왜냐하면 이 금리 차이가 1.2잖아요. 요거는 금리 차이가 0.7이죠. 상대적으로 더 싼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AAA는 고정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고,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변동금리 시장에서는 BBB가 자금 조달을 한 다음에, 기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AAA가 금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하다면, 일단 고정금리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하고 금리 수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BBB도 마찬가지죠. 비교 우위가 있는 변동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고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하다면 이 AAA 같은 회사랑 수합을 해라. 금리 수합을 해라. 자, 일단 비교 우위에 있는 고정금리 시장에서 4%로 AAA는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BBB는 변동금리 시장에서 리버 플러스 1로 자금 조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합을 하면서 일단 중간에 낀 금융기관은 얼마만큼의 이자를 챙깁니까? 3.97로 받아서 3.93으로 빌려주니까 요 차이만큼 0.04%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중간에 있는 금융기관은. AAA는 네트 이펙트가 어떻게 됩니까? 네트 이펙트가 나가는 거 위주로 따지면 3.93 받아서 4로 나가니까 0.07을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네트로 봤을 땐 AAA는 리버 플러스 0.07만큼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AAA가 만약에 직접 변동금리 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하면 리버 플러스 0.3%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버 플러스 0.07만 이자를 주면 돼요. AAA는 금리 수합을 통해서 얼마만큼 세이브를 한 거예요? 리버 플러스 0.3에서 리버 플러스 0.07을 빼면 0.23%만큼의 이자를 결과적으로 변동금리로 자금 조달한 격이 되고 0.23%를 세이브를 한 겁니다. BBB도 똑같은 결론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BBB로 또 네트로 보면은 고정으로 4.97에 돈을 빌린 격이 되는데, 네트로 보면 이거는 BBB가 바로 고정금리 시장 가서 돈을 빌릴 때 5.2%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보니까 금리 수합을 통해서 4.97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결국 0.23%만큼 세이브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0.23% 세이브하고 여기서도 0.23% 세이브하니까 AAA랑 BBB가 세이브한 총액이 0.46%가 됩니다. 0.46 플러스 중간에 금융기관이 먹는 돈 0.04%면 합치면 얼마예요? 0.46 더하기 0.04는 0.5가 되죠. 이 0.5는 요 차이와 똑같습니다. 5.2 마이너스 4가 1.2죠. 1% 마이너스 0.3% 차이는 0.7%입니다. 그러면 1.2% 이 둘의 차이 빼기 0.7%는 얼마가 나옵니까? 0.5%가 나오죠. 그 0.5%는 뭐예요? 이 각각의 네트 이펙트를 봤을 때 그 상대적인 게인, 그러니까 0.23%, 0.23%, 0.04%를 다 합하면 0.5%가 나오는데, 그 0.5%는
1.2%, 요 둘의 차이 빼기 0.7%, 이 둘의 차이 도 0.5%. 그러니까 결국 그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수합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요 차이와 요 차이의 차이, 이 경우는 0.5%죠. 그 0.5%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개인을, 이 경우는 트리플 A가 0.23%를 먹고 트리플 B가 또 0.23%를 먹고 중간에 금융기관은 0.04%를 먹는 식으로 엘로케이트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딜러가 어떻게 그 수합 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금융기관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이 트리플 A를 더 많이 먹게 할 수도 있고, 트리플 B를 또 더 적게 먹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비교 우위 아규먼트에 대해서 비판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차이가 1.2%로 높게 나타나고 이 차이가 0.7%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는 기간이 오래된 그 고정금리 차이고, 이거는 그 단기 변동금리랑 관련된 금리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4.5%, 5.2% 그 고정금리 차이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때 이 두 회사의 고정금리 차이고, 이거는 지금 변동금리 차이인데, 이건 6개월 동안 돈 빌릴 때 변동금리 차이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 차이가 1.2%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미래 시점에 계속 그 리버로 돈을 빌리는 거랑 이렇게 수합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리버는 6개월마다 이거 갱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정금리는 5년 동안 픽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여기서는 금리 차이를 더 넓혀 놓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수합에 있어서의 그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 고정금리 채권과 변동금리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수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선도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어떤 경우든지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보고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의 경우, 고정금리 채권은 똑같은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하면 되고요. 단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8% 고정금리를 받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세마애뉴얼리 원금 1억 불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수합인데, 만기까지는 앞으로 1.25년이 남았고, 다음번 플로팅 페이먼트, 변동금리 지급일 경우에 이자는 5.1 밀리언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변동금리 채권의 가치는, 그러니까 다음번에 5.1 밀리언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것 플러스 액면가 100 밀리언, 요것이 이제 다음번에 받게 되는 그 캐시플로우다라고 놓고, 이것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 변동금리 채권의 현재 가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채권의 현재 가치는 그 이자 받는 시점마다 지금 연 8%니까 반년마다 4씩 받는 거죠. 이것의 현재 가치를, 디스카운트 팩터를 가지고서 현재 가치를 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을 비교를 하면은 이게 수합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선도 금리 계약 가지고서도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선도 금리 계약 가지고도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자, 여기도 마이너스 4.267 나왔죠. 가치 평가를 합니다. 오늘